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강사 A이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열게 된 이유는 우선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새 쉽게 영어를 배우자 이런 컨셉으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 영어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좀 영문법 하면 왠지 딱딱하고 또 어려운 문법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영문법에 그치고 그걸 뭐 리딩이나 아니면 쓰는데 사용하지는 잘 못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죠? 영문법은 영문법으로 끝냈었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열게 된 이유가 좀 쉽게 영문법을 가르쳐서 그거를 리딩이나 읽는 것이나 아니면 쓰는 것에도 접목을 시키면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열게 됐고, 우선 제 컨셉은요, 어쨌든 쉽게 어려운 영어 없이 가자가 컨셉이라서 제가 무슨 한정사가 어쩌고 한정적 용법이 어쩌고 정관사가 어쩌고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이도 쓰거나 읽게 해드리고자 이 강의를 열게 됐고요. 자, 오늘 그런데 공교롭게도 1강이 품사에 관련된 것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듯이 품사가 뭐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제가 거의 그런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긴 하나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명사가 어때요? 형용사가 어때요? 라고 툭툭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만드는 재료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품사 말고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1강은 그래요. 꼭 외우고 뭐 이런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뭐 명사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둬야지. 그 정도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명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명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의에 사물이나 사람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자가 이름 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제 이름을 소개도 해드리기 위해서 에임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 뭐 서울 뭐 캐나다 이런 도시 이름이 될 수도 나라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 집 신발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든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진 않지만 어떤 가치에 붙여진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 믿음 뭐 이런 거요. love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이름이 명사이고요. 자, 그 다음 형용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방금 말했던 명사 있죠. 사람, 사물, 가치 이런 것의 성질을 말하는 말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성질이 어떤 게 있어요? 뭐 퉁명스러울 수도 있고요. 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저는 어쨌든 친절함을 표방한 강의이므로 제가 kind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친절하다라는 뜻이죠. 자, 또는 뭐 방금 전에 썼던 신발이 있었죠. 명사할 때 썼던 신발, shoes가 있었는데 shoes가 예를 들어서 애들 거는 굉장히 soft하더라, 부드럽더라, 말랑말랑 부드럽더라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는 말들이 다 형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문장에 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비동사입니다. 왜냐면 종류가 2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뜻을 입니다랑 있습니다 2개만 꼴랑 써놓은 게 뭐냐면 이 비동사를 써서는 뜻을 자유롭게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안 돼요. 어디에 뭐뭐가 있어요. 나 누구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말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이에요. 쟤는 내 친구예요. 하고 이에요, 입니다. 이런 거일 때 비동사 사용 가능하고요. 방에 아기가 있어요. 책상 위에 뭐 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건이 어디 위치한다라는 말을 할 때 있어요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비동사 쓸 수 있어요. 그거 2개밖에 없습니다. 쓰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종류는 3개 있고요. MR, is가 있는데 나중에 어떤 주어랑 뭐랑 짝이 잘 맞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옵니다. 일반 동사라고 돼 있지만 그냥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일컫는 말을 일반적인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카메라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그죠? 우선 see 한번 써볼게요. 이게 보다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는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동작이니까 가르치다의 teach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동작이잖아요. eat 이런 모든 액션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을 동사라고 하죠. 자, 그럼 조동사란 말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동사 편에 가면 굉장히 자세히 조금씩 설명드릴 건데 그냥 오늘은 정의만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작들 있죠. 먹고 자고 뭐 앉고 가르치고 보고 이런 동작들 그 바로 앞에 위치해서 걔네들에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제가 고를 한번 써볼게요. 고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가답니다. 이것만 쓰면. 그런데 요 바로 앞자리죠. 요 앞자리에다가 뭘 붙여요. 조동사 종류를 아무거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이라는 조동사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원래 고 하나만 했을 때는 그냥 가다입니다. 가다. 간다. 이거예요. 근데 can이 붙으면 갈 수 있다로 바뀌어요. 뉘앙스가 좀 달라졌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can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can을 안 쓰고 must를 썼어요. 그럼 must go 하면 가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자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살짝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조동사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 정말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오늘. 부사라는 게 있어요. 부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오늘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 하게, 뭐뭐 히 가지고 글짓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동사가 아이고요. 동사가 고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까처럼. 그러면 그냥 간다 말고 뭐뭐 하게 간다라고 우리 글짓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가냐면 천천히 간다. 빠르게 간다. 그래서 뭐뭐 히나 뭐뭐 하게가 붙는 애들이 그런 말들이 부사인데 뭐뭐 하게 한번 써봐요. 자, 느리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slowly. 자, 이게 느리게예요. 그래서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느리게를 설명하는 말인 slowly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빠르게 이런 것도 다 뭐뭐 하게, 뭐뭐 히 다 부사입니다. 자, 부사들을 보면 다 뭐 느리게 먹어요. 천천히 공부해요. 뭐 열심히 공부해요. 뭐 이런 걸 보듯이 다 동작이랑 굉장히 짝이 매칭이 잘 돼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동작뿐만이 아니라 성질이랑도 매칭이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사 중에 매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여러분 very 들어보셨어요? Thank you very much 할 때 very 이게 매우인데 매우 뒤에다가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 동작을 붙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매우 걷는다. 매우 뛴다 말 안 되죠. 그죠? 근데 매우에다가 매우 착해. 걔는 매우 재밌어. 매우 웃겨.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는 말은 굉장히 짝이 잘 맞네요. 한국말로도. 그죠? 그래서 뭐 very fun 너무너무 즐거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very soft 진짜 부드러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질이랑 잘 매칭이 되는 것도 부사. 동작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때도 부사를 쓰네요. 뭐뭐 하게, 뭐뭐 히 섞어서요. 자, 오늘 강의는요. 요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총정리해보면 명사, 사물의 이름 나왔고요. 사람의 이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 형용사, 사물이나 사람 방금 말한 명사의 성질을 말하고 비동사는 입니다, 있습니다 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동사는 우리가 몸으로 하시는 모든 동작을 동사라고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동사죠. 그 다음에 조동사, 동사의 앞에서 살짝 동사를 꾸며주는, 뉘앙스를 바뀌어주는, 갈 수 있는지, 가야만 하는지, 갈지도 모르는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조동사. 부사는 열심히 가요. 아니면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것. 아니면 매우 착해요. 매우 짓궂어요. 요런 매우. 자, 요런 말이 들어가면 부사가 쓰이려니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게 끝이고요. 자, 다음 2강부터는요. 아주 짧지만 그래도 문장이 되는 그런 말들을 붙여가지고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조금씩 해볼게요. 문장을 더 길게 늘려가야죠. 우리는 앞으로. 자, 1강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강에서 또 만나요.